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석사과정 중인 이성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디퓨전 모델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부제목으로 Generative Models with Noise Prediction이라고 정해봤는데 이 부제목을 단 이유는 어, 발표를 듣고 나서는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발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제너러티브 모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 뒤에, 디퓨전 모델의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디퓨전에 대한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린 뒤에 디퓨전 모델을 설명을 드리고요. 디퓨전 모델에는 또 여러 가지 모델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초기 모델인 이제 DDPM부터 시작해서 DDIM과 그리고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 이 세 가지 모델을 간략하게 그 흐름을 보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아무래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DDPM 같은 경우에는 좀 수식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좀 다루고 DDIM과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개념 정도만 설명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앞서서 이번 시간의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디퓨전 모델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모델에 대해서 수식적인 내용을 최대한 다루지 않고 그 흐름을 보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오늘은 이제 생성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제너러티브 모델에는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GAN이라는 모델이 있고 그리고 VA, Variational Autoencoder라는 모델과 그리고 플로우 베이스 모델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을 드릴 이제 디퓨전 모델이 대표적으로 생성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각각의 모델은 다음 그림과 같은 아키텍처를 가지는데요. 먼저 어드버서리얼한 트레이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개는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이 제너레이터의 어드버서리얼한 학습 구조를 가지는 대표적인 생성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Variational Autoencoder라는 것이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된 어, 생성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또 이제 플로우 베이스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 플로우 베이스는 저도 이번에 보면서 이제 좀 처음 본 것이었는데 간략하게 보니까 이 플로우 베이스 모델은 어떤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로 만드는 것은 동일하지만 어,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로 만드는 이 함수가 이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로 정의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이제 차원을 비튼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의 차원을 비틀어서 인버전이 가능한 어, 레이턴트 베리어블로 나타난 뒤에 이를 인버전을 통해 원래 데이터 형태를 복원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설명드릴 디퓨전 모델을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 원래 데이터를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최종 G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G라는 데이터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다시 이를 원래 X0라는 원본 데이터로 다시 복원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지금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이 디퓨전 모델에 대한 아키텍처는 다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아키텍처만 보면은 각각의 이런 생성 모델들이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 좀 더 깊게 더 들어가면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 하지만 오늘은 좀 디퓨전 모델에 좀 집중해서 디퓨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이 각각의 생성 모델들은 다양한 특성을,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즉 걔는 어, 하이 퀄리티 샘플을 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샘플링 속도도 빠르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샘플링 하는 데 있어서 그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와 그리고 플로우 베이스 모델은 그 샘플링 속도가 빠르고 그 샘플링 되는 어, 다양성이 높다라는 것이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이 샘플링 되는 그 품질이 조금 다른 모델에 비해서 낮다라는 좀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이 디퓨전 모델은 고품질의 샘플링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샘플링 되는 그런 샘플들의 다양성이 높다라는 것이 또 디퓨전만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디퓨전은 다른 모델에 비해서 그 샘플링 속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이 또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거는 이제 초기 모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 최근에는 이런 샘플링 속도도 개선된 모델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디퓨전 모델은 물리적인 현상인 디퓨전을 모델링한 모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물리적인 현상인 디퓨전을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디퓨전 모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물리적인 현상인 디퓨전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분자나 입자가 랜덤하게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다음 스텝에 분자나 입자의 위치는 가우시안 분포로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물리적인 특성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떠한 t 시점에 분자나 입자의 위치는 오직 그 이전 시점에서, 즉 t-1 시점의 위치에만 영향을 받는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마르코브 속성이므로 이 디퓨전은 즉 마르코브 속성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디퓨전은 원래 데이터의 형태가 있을 때 그게 시간이 완전히 지나면 완전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으로 변하는 것이 이제 디퓨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시간이 완전히 지났을 이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부터 시작을 해서 원래 데이터의 형태를 복원할 수는 없을까라는 의문점에서 시작한 것이 이제 디퓨전 모델의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를 이제 딥러닝으로 모델링하여 이를 해결한 것이 이제 디노이징 디퓨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린 이 아이디어를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모델링한 것이 디노이징 디퓨전 모델이라는 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디노이징 디퓨전 모델 중에 가장 근간이 되는 모델이 이제 디노이징 디퓨전 프로버빌리스틱 모델이라는 DDPM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DDPM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DDPM의 모델은 총 두 가지의 프로세스로 정의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forward diffusion 프로세스인데, 이 forward diffusion 프로세스는 이 원래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여기에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더하여 완전한 가우시안 노이즈 맵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두 번째는 리버스 디퓨전 프로세스입니다. 리버스 디퓨전 프로세스는 이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가우시안 노이즈 맵에서
그 더해진 가우시안 노이즈를 예측을 통해 지워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스는 이런 원본의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더하여서 완전한 노이즈 맵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더해지는 노이즈는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가 더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맨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디퓨전에 대한 물리적인 현상을 설명을 할 때 입자나 분자의 다음 위치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정의가 될 수 있다라는 물리적인 현상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본의 이미지에서 가우시안 노이즈가 점진적으로 더해져서 이 캐피탈 T시점에서는 완전한 가우시안 노이즈 맵이 더해졌다. 가우시안 노이즈 맵이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를 수식으로 좀 표현을 하면 이 T-1 시점의 이미지는 노이즈가 좀 덜한 이미지인데 그런 노이즈가 좀 덜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노이즈가 좀 더 더해진 그 이미지가 나올 확률은 다음과 같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정의가 될 수 있고 이때 이 베타 값은 노이즈가 얼만큼 더해지는지를 의미하는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DDPM에서는 이 노이즈가 얼만큼 더해지는지의 이 베타 값을 미리 스케줄링을 통해서 모델링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식은 원본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x1부터 t 시점에 캐피탈 t시점에 이미지가 나올 확률은 노이즈가 덜한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노이즈가 덜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노이즈가 더 낀 이미지가 나올 확률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왜 루트 1 마이너스 베타 t 그리고 베타 t 같은 이런 분포로 모델링을 했느냐라고 이제 궁금할 수도 있는데 이는 이 베리언스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어,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분산이 1로 이제 정의가 되기 때문에 분산을 학습 과정에서 이런 베리언스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이제 모델링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스가 이제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여기 DDPM에서 가장 중요한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인 것이 이제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스에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은 원래 이미지에서 얼만큼 노이즈를 더할지에 대한 이 베타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캐피탈 T 시점까지 가야 노이즈를 점점 더해야 가는 것인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실제로 이런 모델을 학습을 할 때 굉장히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단점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이 DDPM에서는 이 알파 T와 이 알파 T 바라는 알파 바티라는 이런 수식을 정의를 함으로써 이 모델링을 통해서 이 원본 이미지만으로 T 시점에 노이즈가 일정한 노이즈가 낀 그 T 시점의 이미지를 바로 샘플링할 수 있게 모델링을 했다는 것이 이 DDPM의 가장 큰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XT 시점의 이미지를 샘플링을 할 때는 이 다음과 같은 값을 통해서 이제 샘플링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다른 값들은 이 미리 스케줄링된 이 베타에 의해서 정해지는 값이고
값이기 때문에 이런 원본 이미지만 있어도 이 xt 시점의 이미지를 샘플링할 수 있다라는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forward diffusion 프로세스는 우리가 어떤 모르는 분포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분포가 있을 때 여기에 점진적으로 가우시안 노이즈를 점점 더해서 캐피탈 T 시점에는 완전한 가우시안 분포를 만들고 나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DDPM 같은 경우에는 이 이런 스텝 바이 스텝을 모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 X0 시점의 이미지만으로 T 시점의 이미지를 샘플링할 수 있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앞의 슬라이드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리버스 디퓨전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스는 미리 정의된 그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더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더 궁금한 거는 이 노이즈부터 시작을 해서 원래 데이터를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 라는 것이 더 중요할 텐데 앞에서 forward diffusion 프로세스는 다음 시점에 이미지가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정의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동일하게 리버스 디퓨전 프로세스도 이 스텝이 좀 작다면 이 다음 스텝에서 노이즈가 다음 스텝의 위치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안에서 정의가 될 수 있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디퓨전 앞에서 이제 디퓨전이라는 물리적인 현상을 설명드릴 때 원래 스트럭처에서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으로 가는 이런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스에서 다음 입자나 분자의 위치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정의가 될 수 있고 그 거꾸로도 이전 입자나 분자의 위치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정의가 될 수 있다는 물리적인 현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현상을 동일하게 적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리버스 디퓨전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리버스 디퓨전 프로세스는 이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가우시안 노이즈 맵에서 이 노이즈 맵에서 그 더해진 노이즈를 디노이징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원래 데이터를 복원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리버스 디퓨전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를 수식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 이 캐피탈 T 시점의 이미지는 완전한 가우시안 노이즈 맵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이제 샘플링이 될 수 있고 노이즈가 더 낀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상대적으로 노이즈가 덜한 좀 지워진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분포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분포는 이제 모델이 학습을 하는 분포인데 실제로 이제 이 분포에 이제 평균과 분산을 알아야만 이런 샘플링이 가능한 것인데 실제로 보면은 이 시그마는 이 베타 미리 정해진 이 베타에 의해서 정해지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델이 이 분포의 평균만 알면 노이즈가 덜 지워진 이미지를 샘플링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를 다음과 같이 다시 정의하면 x0부터 캐피탈 t 시점의 이미지의 확률은 캐피탈 t부터 시작을 해서 노이즈가 더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노이즈가 지워진 이미지가 나올 확률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으로 정의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모델이 이제 이 분포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 분포를 예측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평균만
예측을 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 이, 이 예측 모델은 이제 유넷이라는 디노이징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제 앞에서 디퓨전 모델이 이제 두 가지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는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원본 데이터에서 가우시안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더해서 완전한 가우시안 노이즈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한다고 설명드렸고요. 리버스 디퓨전 프로세스는 이걸 역으로 어,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서 더해진 이 가우시안 노이즈 맵에서 원본 데이터로 복원하는 디노이징하는 과정을 학습을 하는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디퓨전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로스 펑션이 뭐고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로스 펑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DPM의 로스 펑션은 이렇게 세 가지 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좀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DPM에서는 이 세 가지 텀 중에 이 가운데 LT-1이라는 텀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이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XT와 X0에 이런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XT-1의 데이터가 나올 이 확률과, 모델에 이제 T 시점에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XT-1의 데이터를 모델 예측한 확률에 KL 다이버전스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로스 펑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앞에서 이제 가운데 텀이 가장 중요하고 그 텀을 좀 이제 좀 풀어서 좀 전개를 해봤을 때 다음과 같이 KL 다이버전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KL 다이버전스 텀으로 이제 전개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과 같이 전개를 할 수가 있고 이를 다시 어떤 수식적으로 이제 전개를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전개를 해봤을 때 이를 살펴보니까 어떠한 우리는 어떠한 이제 원본 데이터, 리버스 프로세스를 통해서 원본 데이터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어, 이를 위해서는 분산은 이 베타에 의해서 정해지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평균만 알면은 그것을 이제 원본 데이터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평균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될 수 있고 다음과 같이 전개가 되고요. 이를 자세히 보니까 어, 다 다른 값들은 베타고 뭐 베타에 의해 정해지는 값이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노이즈 더해지는 이 입실론만 예측을 한다면 우리는 그 원본 데이터를 예측이 가능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정리하자면 리버스 디비전 프로세스에서 원본 데이터를 예측을 할 때 그 평균을 예측을 해야 되고 그 분포의 평균을 예측을 해야 되고 그 평균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더해지는 노이즈를 예측만 한다면 그것이 그 평균을 예측할 수가 있게 되고 그 평균을 통해서 어떤 원본 이미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디퓨전 모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 학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이미지를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실제 더한 이미지와 디노이징 과정에서 모델이 예측한 이 노이즈의 차이로 이제 학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학습이 되고 나서 샘플링을 할 때, 인퍼런스를 할 때,
모델이 이제 예측한 노이즈를 바탕으로 이 이전 시점에 노이즈가 좀 덜해진 이미지를 예측을 하는 것을, 샘플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제 DDPM은 실제로 더해진 노이즈를 예측을 하면서 어, 이미지를 샘플링한다, 이미지를 생성을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노이즈를 예측을 하는 모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DDPM에서는 이 유넷이라는 모델을 사용을 해서 노이즈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유넷의 아키텍처를 모두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제 시간상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기법들이 사용이 되고, 뭐 대표적으로 안에 뭐 레지듀얼 커넥션도 적용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적용된 모델이고, 인풋으로 들어온 이 이미지의 뭐 차원을 바꿔가면서 여러 차원에서 여러 해상도에 걸쳐서 데이터를 학습을 한 다음에 이 아웃풋으로는 해당 이미지에 더해진 노이즈를 예측을 하는 방식으로 모델이 어, 일을 한다, 워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디퓨전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디퓨전이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 크게 두 가지의 단계로 나뉜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미지가 어, 생성하는 방식은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 즉 제너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노이즈에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시작을 할 텐데, 노이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 시점은 이제 대략 어떤 이미지가 생성될지 정해지는 단계라고 하고, 이 단계를 이제 로우 프리퀀시 컨텐트라고 또 합니다. 그 이후에는 대략 어떤 이미지가 생성될지 정해졌으면 그 이후에는 좀 더 디테일한 작업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나눌 수 있고, 이 과정은 이제 하이 프리퀀시 컨텐츠라는 단계로 부른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디퓨전 모델 중에서 DDPM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DDPM은 좀 되게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개발을 하고 모델링을 한 좀 근간이 되는 모델인데, 이렇게 훌륭한 모델이어도 이제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단은 총 두 가지 한계점을 좀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샘플링 속도가 매우 낮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이미지 생성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한계점을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샘플 속도가 낮은 것부터 보시면, 먼저 DDPM으로 이제 32 by 32 사이즈의 이미지를 5만 개 생성을 하는데 20시간 정도가 걸린 반면에 겐 모델로 동일한 사이즈의 이미지 그리고 동일한 개수 5만 개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1분도 걸리지 않았다는 그런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인다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낮은 일관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DDPM은 이전 스텝에만 영향을 받는 말코브 체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 조건이 아무리 같아도 그 샘플링 되는 이런 데이터는 어, 초기 조건이 같아도 좀 다른 데이터가 샘플링 될 수 있다는 그런 일관성이 낮은 그런 한계점을 좀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DDPM은 샘플링 속도와 일관성이 낮다는 이런 두 가지 한계점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한계점은 DDPM이 가지는 마르코프 체인 촉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지적을 하고, 이 샘플링 과정에서 마르코프 속성을 지움으로써 좀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려던 모델이 있었는데, 이게 디노이징 디퓨전 임플리시트 모델이라는 DDIM이라는 모델입니다. 네,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DDPM이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나온 것이 이제 DDIM이라는 모델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좀 수식적인 내용을 빼고 좀 키 아이디어만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전반적인 흐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DIM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DDPM이 샘플링 과정 속에서 마르콥 속성 때문에 이런 생기는 이런 두 가지 한계점을 지적을 하면서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샘플링 과정에서 마르콥 속성을 지운 모델이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 X2의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 X1에 만 이제 의존한 이런 마르코브 속성을 띄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X2 이미지를 샘플링하는 데 있어서 X1뿐만 아니라 X0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보면 이제 마르코브 속성을 띄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DDIM의 컨트리뷰션을 보시면 좀 더 동일한 조건을 가졌을 때는 좀 동일한 조건, 동일한 이미지가 샘플링이 될 수 있게,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는 좀 더 디터미니스틱하게 조금 모델이 설계가 됐고, 그 다음에 이런 마크업 속성을 지웠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샘플링 속도가 좀 빨라졌다라는 것을 이제 컨트리뷰션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제 DDIM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DDIM 이후에 좀 더 많은 다양한 방향으로 모델이 개선이 되고 개발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조금 더 디퓨전을 통해 좀 더 고품질의 이미지를 빠르게 생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스테이블 디퓨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 맨 앞에서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을 설명을 드릴 때 VAE와 디퓨전 모델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VAE는 이 Variational Autoencoder라는 모델로 어떠한 인풋 데이터가 있을 때 인풋 데이터를 좀 저차원으로 어, 인코더를 통해서 저차원으로 이제 압축을 하고 레이턴트 베리어블로 만든 다음에 이를 다시 디코더로 원래 차원으로 복원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거친 이 x 프라임과 x의 차이가 최소가 되도록 학습이 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VA는 이 원본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차원으로 압축하는 과정이 있고, 이제 디퓨전 모델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노이즈를 더하고 노이즈를 지워나가는 과정을 학습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스테이블 디퓨전은 이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냥 이 두 가지 모델을 합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은 여기 그림을 보시면 먼저 이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의 앞에 인코더 부분을 통해서 차원을 압축을 한 다음에 이 압축된 레이턴트 베리어블에 디퓨전 프로세스를 적용을 해서 디퓨전 이런 프로세스를 학습을 한 다음에 학습된 이렇게 샘플링된 디퓨전을 통해서 샘플링된 값을 다시 VAE의 디코더를 통해서 복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모델이 아키텍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러한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은 압축된 레이턴트 베리어블에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디퓨전 프로세스를 거치기 때문에 보다 좀 더 효율적인 학습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더 고품질의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스테이블 디퓨전에 좀 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는 이제 텍스트 투 이미지가 가능하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텍스트 투 이미지가 가능한 이유는 이런 인풋이 일단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이미지의 데이터로 바꿔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즉 이제 이미지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텍스트 데이터를 이제 매핑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기능이 필요한데,
이는 이제 오픈 AI의 클립이라는 이제 사전학습 모델을 통해서 일을 가능하게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클립이라는 이런 사전학습 모델에 캣이라는 텍스트를 넣었을 때 이 클립이라는 모델은 이 캣을 이미지 공간에 캣의 이미지 공간에 대응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매핑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매핑된 이러한 임베딩을 바탕으로 이제 레이턴트 디퓨전 프로세스를 거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은 이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의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이고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의 하나이고 이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은 어, 낮은 계산 비용이 낮은 계산 코스트가 든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 거기에 동시에 좀 고품질의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스테이블 디퓨전은 텍스트 투 이미지가 가능한데 이는 오픈 AI의 사전학습 모델인 클립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텍스트 임베딩을 이미지 임베딩으로 바꿔주는 그런 변환을 통해서 이를 가능하게 하고 텍스트만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컨트리뷰션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어쩌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졌는데 오늘 말씀드린 이제 내용을 좀 요약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 사실 이 디퓨전 모델은 굉장히 지금도 많이 생겨날 정도로 디퓨전 모델의 수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좀 근간이 되는 모델이 DDPM이 있고 그 이후에 어떠한 흐름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DDIM과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이라는 이런 세 가지 모델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일단 첫 번째로 DDPM은 forward diffusion 프로세스와 reverse diffusion 프로세스로 이제 구성이 되고 DDPM이 가지는 컨트리뷰션은 원본 이미지만으로도 T시점의 이미지, 노이즈가 좀 더해진 이미지를 바로 샘플링할 수 있는 이런 점프 디퓨전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 것이 이제 컨트리뷰션이 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이 DDPM이 가지는 이런 한계점, 샘플링 속도와 일관성을 좀 높이고자 한 모델이 이제 DDIM이고 이 DDIM은 말콤 속성을 지워서 샘플링 과정에서 이 말콤 속성을 지움으로써 그 DDPM이 가지는 한계점을 좀 극복하고자 한 모델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후에 이제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 중에 하나인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이 있고 이 스테이블 디퓨전은 쉽게 말해서 이제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와 앞에서 설명드린 이제 디퓨전 프로세스가 합해진 아키텍처를 가진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특징이 이제 텍스트 이미지가 가능한 것인데 이제 텍스트 투 이미지는 어, 텍스트 인풋을 이제 이미지 임베딩으로 변환할 수 있는 오픈 AI의 사전학습 모델인 클립을 통해서 이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디퓨전의 좀 전반적인 흐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세 가지 모델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디퓨전 모델이 좀 수식적인 내용도 많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전달 드리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이후에 어, 디퓨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레퍼런스를 좀 참고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